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간절히 요청해 주셨던 바로 그 주제, 나스닥 100에 대해 초등학생도 완벽히 이해하도록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식시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복잡한 차트와 수많은 숫자들이 어지럽게 얽혀있는 모습이 먼저 생각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아파트나 땅을 사고 파는 부동산 시장과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어떤 아파트는 인기가 많아 가격이 오르고, 어떤 아파트는 그렇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듯이 주식시장도 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따릅니다. 다만 우리가 사고 파는 대상이 실물 부동산이 아니라 기업의 소유권 일부인 주식일 뿐이며, 이러한 공식적인 거래가 인류 역사상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792년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서 24명의 중개인이 모여 서로 정한 규칙에 따라 주식을 거래하기로 약속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 증권 거래소인 NYSE의 위대한 시작이었으며, 자본주의의 심장부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란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가치가 매일매일 냉정하게 평가받고 투명하게 거래되는 거대한 광장이자 정보가 모이는 집합소라고 정의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거대한 광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단번에 알려주는 마법 같은 숫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인 과거로 돌아가 이 숫자에 단 100만 원이라는 소액을 투자했다면 과연 그 돈이 지금 얼마의 가치가 되어 있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당시의 100만 원은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며 복리의 마법을 부려 현재 수십억 원을 훌쩍 넘는 거대한 자산이 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시장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며,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 나스닥이 있습니다. 본래 월스트리트에는 200년 가까이 대표적인 증권 거래소로 군림해온 뉴욕 증권 거래소 NYSE가 있었으며, 이곳은 마치 모든 유명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거대 백화점 같았습니다. 코카콜라, 보잉, 존슨앤드존슨처럼 오랜 역사와 높은 안정성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즐비한 이곳은 상장되기 위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거래 방식 또한 매우 고전적이었는데, 시끌벅적한 객장에서 사람들이 직접 손짓과 고함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영화 속 장면처럼 모든 것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낡은 방식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나 왜 시장은 하나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거래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혁신이 시작되었으며, 1971년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전통에 도전장을 내민 바나나 같은 존재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의 풀네임은 전미증권협회 자동호가 통보 시스템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화와 시스템이라는 혁신적인 단어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스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컴퓨터와 자동화 시스템이었으며, 세계 최초의 전자주식 시장으로서 더 이상 사람들이 객장에 모여 소리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투명하고 빠르게 주가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 이 시스템은 1970년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이었습니다. 나스닥은 마치 미래를 선도할 최첨단 기술주들만 골라서 모아놓은 세련되고 감각적인 편집숍과도 같은 성격의 시장입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의 까다로운 문턱을 넘기에는 아직 어리지만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술 기업들에게 나스닥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나스닥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당시에는 신생 벤처에 불과했던 혁신 기업들을 품어주며 함께 위대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결국 월스트리트에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개의 거대한 시장이 공존하며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양분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전통과 안정성을 상징하는 거대 백화점 같은 NYSE이며, 다른 하나는 혁신과 미래 기술을 상징하는 최첨단 편집숍인 나스닥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투자자들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이 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평소에 어떻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시장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지수의 개념이 시작되며, 지수는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수는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주가를 사전에 정해진 수학적 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시장 전체의 에너지를 숫자로 환산한 결과물입니다. 이는 마치 학교 전체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모두 모아서 평균 점수를 내는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하며 누구나 쉽게 시장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이 평균 점수 하나만 확인해도 이번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는지 혹은 쉬웠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스닥 시장 역시 이 최첨단 편집숍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눈에 보여주는 성적표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스닥 종합지수라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약 0개가 넘는 모든 기업의 주가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출되는 아주 거대한 스케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다고 말하면 기술주 중심의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영리한 투자자는 전교생의 평균 점수보다는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즉,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만 따로 모아놓은 특별한 성적표는 없는지, 그리고 그 우등생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법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매우 예리한 질문이며 놀랍게도 시장에는 바로 그러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성적표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진짜 주인공인 나스닥 100 지수이며 나스닥의 정수를 모아놓은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이름 그대로 나스닥 상장 기업들 중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가장 규모가 크며 거래가 활발한 상위 100개 기업만을 추출한 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우등생들만 따로 모아놓은 특별반인 셈이며 이들은 전 세계 경제의 혁신을 최전선에서 이끌어 나가는 핵심 동력원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세계적인 기업들이 바로 이 특별반의 고정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왜 하필이면 돈을 아주 잘 버는 우량 금융주들을 나스닥 100 지수에서 제외했는지에 대해 매우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수를 더 빨리 오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이라는 명확한 잣대로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교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의 재무 구조는 일반적인 기술 기업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구 선수와 축구 선수를 한자리에 데려다 놓고 누가 더 뛰어난 운동 선수인지 단 하나의 동일한 기준으로만 평가하려는 것과 같이 기준이 애매해집니다. 나스닥은 금융주를 제외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이 지수를 혁신 기업들만의 순수한 성적표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수의 성격을 더욱 선명하게 정의한 것입니다. 또한 나스닥 100이 수십 년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무서운 비밀은 바로 리밸런싱이라 불리는 지능적이고 자동적인 선수 교체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스포츠 리그라고 상상해보면 매 시즌이 끝날 때마다 성적이 나쁜 팀은 강등되고 2부 리그에 뛰어난 팀이 승격하는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매년 12월마다 정기적으로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를 다시 매기며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가차없이 지수에서 퇴출시키는 냉정한 원칙을 고수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2월에는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의류기업, 룰루레몬과 바이오기업, 바이오젠을 포함한 6개 기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데이터 저장 기술의 강자인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 같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강력한 혁신 기업들이 빠르게 스며들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스닥 100은 결코 고여있지 않고 스스로 낡은 세포를 버리며 새로운 세포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생명력을 가진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이 서바이벌 시스템이야말로 나스닥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 뒤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기 마련이며 나스닥의 화려함 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버블 붕괴의 아픈 기억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는 2000년 3월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광적인 기대감이 절정에 달하며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어도 기업 가치가 수백 배씩 폭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에게는 그 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오직 인터넷 기업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앞다투어 묻지마 투자를 감행하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수치로 확인해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불과 5년 만에 나스닥 지수는 무려 400%가 넘게 치솟으며 전 세계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광란의 축제는 한순간에 끝이 났고 2000년 3월 정점을 찍은 지수는 이후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처참했는데 2002년 10월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약 78%나 폭락하며 1억 원을 투자한 사람의 자산이 단 200만 원만 남게 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시스코 같은 거대 기업의 주가는 80% 이상 증발했고 심지어 현재 공룡 기업 아마존의 주가조차 당시에는 무려 95%나 폭락하며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거대한 상처가 치유되는 데 걸린 시간이었는데 나스닥 지수가 2000년의 고점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무려 15년이라는 긴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은 높은 수익률이란 언제나 높은 변동성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냉혹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해 본다면 나스닥 100은 매우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고성능 스포츠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카는 장애물이 없는 직선 도로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며 도로 위의 모든 차들을 순식간에 앞질러 갑니다. 하지만 길이 험해지거나 급격한 코너를 만나게 되는, 즉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체가 가볍고 예민하게 설계된 만큼 일반적인 세단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리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반면 미국 시장의 또 다른 대표 지수인 SP500은 아주 안정적이고 튼튼한 대형 세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처럼 폭발적인 속도를 내지는 못하지만 500개의 우량 기업들로 구성되어 훨씬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이러한 성격의 차이는 시장이 좋지 않았던 2022년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SP500이 약 13% 하락하며 선방할 때 나스닥 100은 그 2배가 넘는 약 28%의 기록적인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결국 상승장에서는 누구보다 높이 날아오르지만 하락장에서는 그만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스닥 100 투자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인 변동성이라는 괴물의 정체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 닷컴 버블의 정점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15년이라는 회복의 시간은 정말 악몽과도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수익률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만큼의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위험한 변동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것은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스닥 100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수익률 데이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을 뿌리째 바꾸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흐름인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바로 나스닥 100 기업들이 당당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대신 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손쉽게 주문을 합니다. 또한 직접 은행 창구에 가는 번거로움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복잡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가속화되었고 2026년 현재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과 개인의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며 전 세계의 자본과 정보를 독식하고 있는 기업들은 과연 어디에 가장 많이 포진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우리가 나스닥 100에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강력한 이유는 이들 혁신 기업들이 가진 독보적인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와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경제적 해자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카카오톡처럼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신규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애플의 강력한 iOS 생태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는 이미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을 구축했습니다. 사용자가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가 매우 어려운 이른바 락인 효과는 나스닥 100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이며 2026년 현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뜨겁고 강력한 키워드인 인공지능 기술의 정점에 이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발전은 산업 전반의 지형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 인공지능 관련 매출이 연평균 5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래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 또한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시대를 선점하려는 거대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2025년에 약 4영억 달러 수준이었던 이들 기업의 자본 지출은 2026년에는 무려 27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시절의 기업들이 막연한 기대감에 기댔다면 지금의 나스닥 100 기업들은 클라우드와 전기차라는 구체적인 기술력과 압도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2035년까지 연평균 30%에 가까운 고속 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향후 수십 년간 나스닥 기업들의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100개 기업의 주식을 사는 행위를 넘어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몸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로 무장한 플랫폼 제국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며 인공지능이 이끌어갈 미래 산업의 표준에 당신의 소중한 자본을 투입하는 전략적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 정말 중요한 실전 질문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야 가장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요? 나스닥 100이라는 우등생 특별반의 성과를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면 100개 기업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살 필요 없이 상장 지수 펀드인 ETF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역사적인 ETF는 바로 QQQ이며 이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검증된 투자 수단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티커명이 QQQ인 이 상품은 1999년 3월 10일에 출시되어 나스닥 100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함께 해온 산증인과 같으며 엄청난 운용 규모와 높은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QQQ 단 한 주를 사는 것만으로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포함한 100개의 세계적 혁신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강력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스닥 100 지수를 동일하게 추종하면서도 운용 보수를 대폭 낮춘 QQQM이라는 매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도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실제로 두 ETF는 추적 성과가 매우 비슷하고 수익률 또한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기 적립식 투자자라면 비용이 낮은 QQQM이 유리할 수 있고 높은 유동성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역사 깊은 QQQ가 적합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성능 스포츠카처럼 변동성이 큰 나스닥 100에 어떻게 대응하며 효과적으로 사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 전략입니다. 이는 헬스장에 하루 가서 10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1시간씩 운동하는 것이 몸을 만드는 데 훨씬 효과적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고 올랐을 때는 적게 사면서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사야 할지의 문제는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산 배분이라는 핵심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스닥 100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여러분의 모든 소중한 자산을 단 하나의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차고에 안정적인 대형 세단인 SP500과 고성능 스포츠카인 나스닥 100 두 대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의 60, 70%는 SP500에 투자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나머지 30, 40%를 나스닥 100에 투자해 높은 성장을 노리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하락기에는 SP500이 충격을 흡수해주고 상승기에는 나스닥 100이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률을 힘껏 끌어올리는 시너지를 냅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구성에 정답은 없으므로 각 상품의 장단점을 충분히 살피고 본인의 투자 철학에 맞게 비중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역사부터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화하며 최강의 라인업을 유지하는 나스닥 100의 서바이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선택은 안정적인 전통 시장의 안정성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혁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성에 올라탈 것인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성과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상위 100명의 뛰어난 우등생들에게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10년 후 당신의 자산이 어떤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성장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술의 혁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는 여러분의 굳은 신념과 미래에 대한 철학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위대한 투자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